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4죠. 그런데 시장이 놓치고 있는 진짜 폭탄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한 대형 증권사가 최근 삼성전자 낸드 평균 판매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92%에서 248%로 상향한 결과가 있었어요. 한 해 만에 248%, 거의 3배 반 넘게 오른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낸드 사업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사실상 미운오리 취급을 받던 낸드가 진짜 백조가 되어 돌아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놓친 낸드의 진짜 얼굴, 삼성전자가 낸드에서 진짜 벌이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낸드가 삼성전자 실적을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여기에 낸드가 왜 지금 이 시점부터 진짜 주인공이 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조금 무거우니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낸드 값 이야기부터 풀어드릴게요. 메모리 카드와 USB에 쓰이는 범용 낸드가 있습니다. 128GB MLC 기준 계약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지난 1년 사이 무려 7배 이상 올랐어요. 7배. 이 수치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짚어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 역사에서 한 해 동안 가격이 7배 오른 사례는 매우 보기 드문 결과입니다. 낸드 가격이 무려 16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대용량 저장 장치 수요가 폭증한 결과죠. 여기에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옮겨가는 흐름까지 겹친 그림이에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정적 순간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이 결과가 낸드 값을 진짜 폭증시킨 진짜 얼굴이었어요. 이 낸드 값 폭증이 삼성전자 실적에 어떻게 반영됐을까요? 1분기 결과가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낸드 매출이 약 135억 1000만 달러였어요. 하나로 약 20조 3천억 원 규모죠. 이 매출이 전분기 대비 무려 104.7% 폭증한 결과입니다. 즉, 한 분기 만에 매출이 2배 넘게 뛴 그림이에요. 이런 속도의 매출 폭증은 낸드 산업 역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매우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세계 낸드 시장 5개 대장 회사의 1분기 매출 합계가 약 389억 달러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83.7% 증가한 결과였죠. 이 중에 삼성전자 하나가 3배 넘게 큰 성장률을 기록한 그림이에요. 즉, 낸드 시장 자체가 폭증하는 안에서 삼성전자가 진짜 대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결과였습니다. 이 진짜 결과가 아직 시장에 다 반영되지 못한 흐름이거든요. 시장 점유율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워요. 삼성전자 1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이 31.6%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가 매우 결정적이에요. 직전 분기 28%에서 3.6%포인트 확대된 결과거든요. 한 분기 만에 점유율이 이렇게 크게 뛴 그림은 매우 보기 드문 흐름입니다. 전 세계 낸드 제품 3개 중 1개가 삼성전자 제품인 결과였어요.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유율 17.6%를 기록한 결과였죠.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 점유율을 합치면 49.2%에 도달합니다. 전 세계 낸드 제품 2개 중 1개가 한국 회사에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이 흐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짚어볼게요. 낸드 시장은 매우 오래 미국, 일본, 한국이 경쟁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두 회사가 절반을 장악한 결과가 최근 만들어진 결정적 순간이에요. 이 사실이 시장에 아직 다 반영되지 못한 진짜 이야기였죠. 여기에 매우 결정적인 전망 하나가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낸드 평균 판매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92%에서 248%로 상향 조정한 그림이에요. 248%. 한 해 만에 낸드 판매 가격이 거의 3배 반 넘게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수치인지 짚어볼게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한 해 동안 평균 판매 가격이 2배 오르는 것도 매우 드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3배 반 넘게 오르는 전망이 나온 그림이었죠. 여기에 낸드 매출액도 이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결과였습니다. 세계 낸드 매출이 1분기에 약 460억 달러였어요. 하나로 약 70조 원 규모죠. 이 수치가 1년 전 대비 3.5배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낸드 업계가 2023년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을 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진짜 얼굴이었어요. 즉, 낸드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결정적 순간이었죠. 시장에서 가장 무거운 이야기 하나가 나왔어요. 낸드 사업 수익성이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전망이 뒤따랐어요. 올해 낸드 영업이익률이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앞지를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 문장 하나가 매우 결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삼성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을 이야기할 때 항상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 집중한 흐름이었거든요. 낸드는 조연 정도로 취급받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낸드가 오히려 6세대 메모리보다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결과였죠. 즉,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진짜 수익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결정적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기존 6세대 메모리 축에 낸드 축이 함께 추가되는 그림이었거든요. 이 진짜 결정적 결과가 아직 시장에 다 반영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낸드가 미운 오리에서 진짜 백조로 되돌아오는 흐름이었어요. 낸드 시장이 왜 이렇게 폭증했을까요? 진짜 결정적인 트리거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GTC 행사에서 매우 결정적인 제안을 한 그림이었죠. 인공지능 추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6세대 메모리에만 저장하지 않고 낸드 기반 저장 장치로 확장하는 구조를 제안한 결과였어요. 이 제안 하나가 낸드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동안 인공지능 가속기 안에는 주로 고대 여폰 메모리만 쓰이는 결과였습니다. 낸드는 데이터 센터 저장 장치로 주로 활용되는 그림이었죠. 그런데 이제 낸드가 인공지능 추론 과정 안에도 직접 들어가는 결정적 흐름이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즉, 낸드 수요가 2배 이상 폭증하는 진짜 배경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트리플 레벨 셀 기반 PCIe 6세대 SSD 같은 고성능 저장 장치 수요가 폭증한 그림이었어요. 이 결정적 흐름의 진짜 첫 관객이 삼성전자였죠. 이 흐름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짚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낸드 솔루션 제품인 PCIe 6세대 기반 SSD 양산 준비를 완료한 결과였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부터 긍정적 피드백까지 확보한 그림이었어요. 이게 매우 결정적인 결과입니다. PCIe 6세대는 지금까지 나온 낸드 저장 장치 중 가장 빠른 성능을 자랑하거든요. 이전 세대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매우 크게 빨라진 결정적 결과였죠. 이 진짜 초고성능 제품을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한 그림이었어요.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월에 2TB QLC 개발을 완료한 순간이었죠. 이 진짜 결정적 기술이 초고용량 서버향 SSD의 진짜 무기가 된 결과였어요. 즉, 삼성전자가 낸드 시장의 진짜 미래 표준을 이미 준비한 그림이었습니다. 앞으로 낸드 시장이 어디로 갈지 삼성이 이미 답을 가진 결정적 순간이었죠.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제품이 하나 있어요. 256TB 서버향 SSD입니다. 이 진짜 놀라운 용량을 짚어볼게요. 일반 소비자용 SSD가 보통 1TB에서 4TB 수준이죠. 그런데 이 제품은 256TB예요. 일반 제품보다 무려 60배 넘는 용량이었습니다. 이런 초고용량 SSD를 왜 만들까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저장 용량이 매우 크게 폭증하는 결과였거든요. 한 대의 인공지능 서버에 저장할 데이터가 수백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 규모까지 이르는 그림이었어요. 이런 대용량을 감당하려면 진짜 큰 낸드 저장 장치가 필요한 결정적 순간이었죠. 삼성전자가 이 진짜 초고용량 시장의 첫 주자가 된 그림이었습니다. 특히 이런 서버형 제품은 판매 가격이 매우 높은 결과였어요. 일반 소비자용 제품보다 훨씬 큰 마진이 나오는 진짜 결정적 그림이었죠. 이 시장을 삼성전자가 진짜 리드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삼성전자가 최근 900단 V낸드 프로토타입 시스템 테스트에 성공한 결과가 나왔어요. 900단. 이 수치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낸드 반도체는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로 만들어지죠. 몇 층까지 쌓느냐가 낸드 기술의 핵심 지표예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낸드 제품이 대부분 200단대에서 300단대 수준입니다. 가장 최신 삼성 9세대 V낸드가 280단대 수준의 진짜 첨단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900단 프로토타입에 성공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제품보다 3배 넘게 셀을 쌓은 그림이었죠. 이런 900단 낸드가 시장에 나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같은 크기의 3배 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진짜 결정적 그림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저장 용량 요구를 훨씬 크게 감당할 수 있는 결과였거든요. 즉, 삼성전자가 낸드 시장의 미래 표준을 진짜 리드하고 있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결정적인 결과가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가 1TB QLC 9세대 V낸드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한 흐름이었습니다. 이 결정적 결과의 진짜 무게를 짚어볼게요. QLC는 쿼드러플 레벨 셀의 줄임말이에요. 한 셀에 4비트를 저장하는 진짜 초고밀도 저장 기술이죠. 이 기술이
매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셀 하나가 4가지 다른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결과였거든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큰 그림이었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진짜 어려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어요. 여기에 진짜 놀라운 성능이 뒤따랐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이전 제품 대비 100% 빨라진 결과예요. 쓰기 성능은 최대 56% 개선됐고 읽기 성능도 18% 향상된 그림이었죠. 여기에 데이터 쓰기 전력 효율도 23% 넘게 증가한 결과입니다. 즉, 저전력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 진짜 경쟁력을 확보한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풀어드릴게요. 최근 유럽에서 삼성전자 소비자용 SSD 삼성 990%를 모방한 위조품이 발견된 결과가 있었어요. 짝퉁 삼성 SSD입니다. 왜 짝퉁까지 만들어질까요? 정품이 없어서 못 사는 결정적 순간이었거든요. 낸드 값이 매우 크게 오르면서 진품 공급이 매우 부족한 그림이었어요. 이 결과가 짝퉁 시장의 등장으로까지 이어진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매우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낸드 물량을 먼저 흡수하는 결과예요. 이 결과 소비자용 저장장치 공급이 매우 부족해진 그림이었죠. 낸드 값이 4배에서 10배까지 뛴 결정적 결과가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수요 폭증은 낸드 산업 역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그림이었습니다. 짝퉁 등장이 그 진짜 수요 폭증의 결정적 증거였죠. 시장이 낸드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신호였어요. 여기에 매우 결정적인 전망이 하나 있어요. 낸드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인 실리콘 모션이 내놓은 분석이었습니다. 이 낸드 공급 부족이 2027년에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 전망이 매우 무거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낸드 값이 이미 매우 크게 폭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폭증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였죠.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째,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매년 폭증하는 흐름입니다. 둘째, 낸드 회사들이 올해 신규 생산 능력을 공격적으로 늘리지 않는 결과예요. 셋째,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옮겨가는 흐름이 매우 크게 진행되는 그림이었죠. 이 세 이유가 낸드 공급 부족의 진짜 배경이었어요. 즉, 낸드 사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우 큰 이익을 만들어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진짜 결정적 순환의 첫 관객이 된 그림이었어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낸드가 삼성 실적에 매우 큰 축이 되는 결과였죠. 여기서 매우 결정적인 시각 하나를 짚어볼게요.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6세대 메모리에 집중한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낸드는 뒤에 밀린 그림이었죠. 이 결과 시장의 눈먼 구간이 만들어진 순간이었어요. 낸드드가 지금 진짜 벌이고 있는 이야기를 시장이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결정적 흐름이었거든요. 이 눈먼 구간이 오히려 시청자분들에게 매우 결정적인 시각의 기회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시장이 다 반영하기 전에 진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특히 낸드 사업 영업이익률이 6세대 메모리를 앞지를 수 있다는 이 진짜 결정적 사실이 매우 무거운 결과였죠. 지금까지 조연이었던 사업이 진짜 주연으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이었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이 진짜 시각을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낸드 이야기가 이번 여름부터 하반기까지 매우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낸드 이야기의 진짜 큰 배경 하나를 짚어볼게요. 데이터 센터가 저장 장치를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바꾸는 결과였습니다. 이 흐름이 매우 결정적이에요. 이유가 있죠. 하드디스크는 물리적으로 회전하는 부품이 필요한 그림이거든요. 이 부품이 매우 느린 결과입니다. 반면 SSD는 낸드 반도체로 만들어진 저장 장치예요. 물리적 회전 없이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결과라서 매우 빠른 그림이었죠.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갈아타는 흐름이 만들어진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이 진짜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매우 오래 이어지는 진짜 결정적 그림이었거든요. 즉, 낸드 수요가 앞으로 매우 오래 계속 폭증할 진짜 결정적 배경이 여기에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 진짜 결정적 흐름의 주역인 결과였죠. 낸드가 삼성전자 매출에 어떤 그림을 만들지 짚어볼게요. 낸드 판매 가격이 올해 248% 오른다고 하면 삼성전자 낸드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결과였습니다. 즉, 낸드 매출이 매우 크게 폭증하는 진짜 결정적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림이었어요. 1분기 낸드 매출이 이미 20조 원을 넘은 결과였거든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낸드 사업만으로 연간 수십조 원 매출이 만들어지는 진짜 결정적 순간이었죠. 여기에 매우 결정적인 결과가 하나 있어요. 낸드 사업 영업이익률이 6세대 메모리를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지금 6세대 메모리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걸 낸드가 넘어선다는
결정적 이야기였어요. 즉, 낸드 사업이 매출과 이익 두 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진짜 결정적 축이 되는 그림이었죠. 이 진짜 결정적 흐름이 아직 시장에 다 반영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매우 결정적인 시점이 다가와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실적에서 진짜 봐야 할 낸드 신호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매출입니다. 2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넘느냐가 진짜 관건이에요. 특히 낸드 매출이 얼마나 폭증했는지가 매우 결정적 신호였죠. 1분기 낸드 매출이 이미 20조 원을 넘었으니 2분기에는 더 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흐름이었습니다. 둘째,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률이에요. 여기서 진짜 봐야 할 결과는 낸드 사업 기여도입니다. 낸드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개선됐는지가 앞으로 흐름의 진짜 답이었죠. 셋째, 회사가 하반기 낸드 전망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진짜 결정적 순간이에요. 만약 하반기 낸드 매출 폭증 방향이 확인되면 시장 시각이 매우 크게 바뀌는 결과였거든요. 이 세 신호를 함께 보시면 낸드 이야기의 진짜 얼굴이 매우 명확해지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여기에 매우 무거운 시각 하나가 있어요. 지금 낸드 이야기가 아직 시작에 불과한 결과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낸드가 폭증이 진행된 그림이었어요. 앞으로는 낸드 물량 폭증이 함께 진행될 결정적 순간이었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 물량이 매우 크게 늘어나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에 삼성전자 900단 V낸드 같은 진짜 차세대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낸드 매출이 매우 크게 폭증하는 결정적 그림이 만들어지는 결과였습니다. 특히 2027년에 낸드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진다는 전망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즉, 앞으로 몇 년 동안 낸드가 삼성전자 실적의 진짜 축이 되는 흐름이었죠. 이 진짜 결정적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부터 매우 크게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결과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 진짜 시각을 미리 아시면 낸드 이야기가 시장에 크게 반영되기 전에 진짜 시각을 확보하시는 결정적 순간이 만들어지는 흐름이었어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D램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진짜 대장이었죠. 그런데 이 그림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결과였어요. 낸드와 파운드리가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는 진짜 결정적 순간이었거든요. 낸드는 방금 풀어드린 이야기예요. 여기에 파운드리도 함께 살아나는 그림이었죠. 특히 삼성전자가 4나노 파운드리에서 6세대 메모리 베이스 다이를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미주와 중화 지역의 자동차와 로봇 고객사들과 2나노, 4나노 공정 채용 논의가 진행되는 흐름이었어요. 즉,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에 진짜 새로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D램 하나에서 D램, 낸드, 파운드리 세 축으로 옮겨가는 진짜 결정적 흐름이었거든요. 이 세 축이 함께 삼성전자 실적을 매우 크게 폭증시키는 진짜 결정적 결과가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림이었어요. 시청자분들이 진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짚어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삼성전자를 볼 때 대부분 6세대 메모리에 집중한 그림입니다. 낸드는 조연 취급을 받는 결과였죠. 그런데 진짜 무거운 이야기가 낸드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낸드 판매 가격이 올해 248% 오를 전망, 낸드 영업이익률이 6세대 메모리를 앞지를 가능성, 낸드 시장 점유율 31.6%로 압도적 1위, 낸드 매출이 한 분기에 100% 넘게 폭증, 낸드 공급 부족이 2027년에 더 심해질 전망. 이 진짜 5 결과가 함께 진행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 진짜 낸드 이야기를 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낸드를 진짜 재발견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큰 결과였거든요. 그때 시청자분들이 이미 이 진짜 시각을 가지고 계시면 시장이 다 반영하기 전에 진짜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결정적 결과가 만들어지는 그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말 동안 조용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낸드가 앞으로 만들 진짜 그림을 짚어볼게요. 이번 여름부터 하반기까지 낸드 이야기가 진짜 무겁게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결과였습니다.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째, 낸드 값이 계속 오르는 흐름이 하반기까지 매우 크게 이어지는 그림이거든요. 시장이 이 결과를 매 분기 확인하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둘째, 삼성전자 낸드 매출이 매 분기 신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매우 큰 결과였어요. 이런 실적이 계속 확인되면 시장 시각이 자연스럽게 낸드로 옮겨가는 그림이었습니다. 셋째, 삼성전자 차세대 낸드 제품들이 시장에 나오는 흐름이었죠. PCIe 6세대 SSD, 256
256TB, 서버형 SSD, 그리고 900단 VNAND까지 이 진짜 결정적 제품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는 결과였거든요. 이 세 결정적 흐름이 함께 진행되면서 낸드 이야기가 시장에 진짜로 반영되는 결정적 순간이 만들어지는 그림이었어요. 지금이 그 진짜 사전 시각 확보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우 결정적인 정리 하나를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의 진짜 엔진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낸드는 그 뒤에 밀린 결과였죠. 그런데 이 그림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낸드가 두 번째 엔진으로 부상하는 진짜 결정적 순간이었거든요. 두 엔진이 함께 작동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첫째, 삼성전자 매출이 매우 크게 폭증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결과예요. 한 엔진보다 두 엔진이 훨씬 큰 매출을 만드는 결정적 흐름이었죠. 둘째, 실적 변동성이 줄어드는 결과였습니다. 한 엔진이 흔들려도 다른 엔진이 지탱하는 진짜 결정적 그림이었거든요. 셋째, 회사의 사업 안정성이 매우 크게 높아지는 결과였어요. 이 세 결정적 결과가 삼성전자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옮겨놓는 진짜 결정적 순간이었죠. 낸드가 미우놀이에서 백조로 돌아온 이 이야기가 앞으로 시장에서 매우 큰 관심을 받을 결과였습니다. 이 낸드 이야기가 왜 지금 이 순간 중요한지 짚어드릴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다음 주 잠정 실적에서 낸드 매출이 매우 크게 폭증한 결과가 확인될 가능성이 큰 그림이거든요. 이 실적을 미리 아시고 지켜보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었죠. 둘째, 낸드 이야기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시장에 매우 크게 확산될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진짜 시각을 미리 가지시면 시장이 다 반영하기 전에 진짜 방향을 아는 결정적 그림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셋째, 낸드 사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삼성전자의 진짜 결정적 이익 원천이 되는 결과였죠. 이 진짜 미래를 미리 아시는 분이 결정적 시각을 확보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세 이유가 함께 지금 이 시점을 매우 결정적인 진짜 시각의 시작점으로 만드는 그림이었어요. 낸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이 진짜 이야기가 앞으로 매우 오래 이어질 결과였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